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너무너무 고대하던 1년에 단 4번밖에 없는 올영 세일 첫날입니다. 저는 보통 올영 세일날 매일매일 채우님의 올영 오특 리뷰를 보거든요. TV 켜놓는 것처럼 봐요. 근데 어저께 밤에 올영 오특 리뷰를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오늘 오특 제품 중에서 상당수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한번 그걸로 메이크업 해보면서 솔직한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럼 좀 오특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다 가지고 있진 않지만 거기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라운드랩의 독도 토너가 오특 제품에 있는데, 독도 토너가 굉장히 민감하거나 아니면 트러블성 분들이 무난하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토너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라운드랩의 선크림은 잘 맞았는데 스킨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좋다는 토너를 다 찾아가지고 쓰는데, 이 독도 토너가 어떤 성분이 저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저는 민감성, 알러지성, 트러블성이거든요. 그래서 독도 토너나 독도 라인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워터리한 스킨을 되게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독도 토너도 써보고 에스네이처도 써보고, 근데 에스네이처도 저한테 엄청 잘 맞진 않았고요. 이게 또 워터리한 게 잘못 사용하면은 민감성, 알러지성은 묘하게 살짝 안 맞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올영에서 나오는 워터리한 것 중에서 가장 잘 맞았던 게 넘버즈인 청초 토너였거든요. 리필 기획으로 팔길래 어저께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왜 워터리한 토너를 좋아하고 많이 찾아 헤매냐면, 너무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토너를 쓰면 화장 밀착력이 좀 떨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미끄덩한 것도 촉촉해서 또 쓰기도 하고, 또 잘하면 화장이랑 막 엄청나게 문제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가 필요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특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썼던 가벼운 워터리한 그런 토너 중에서 제일 저에게 있어서는 트러블이라든지 민감성 자극이 없었던 넘버진 청초 토너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되게 민감해가지고 솜으로 이렇게 마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대체적으로 약간의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솜을 만약에 쓰게 되면 그 솜 선정도 되게 중요한데, 시르코토 르르 화장솜이나 아니면은 요거는 쿠팡에서 에스테틱샵 화장솜이라고 검색하면 대용량으로 나오거든요. K쌤이 알려주셔서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외부 먼지라든지 유분 잔여분을 닦아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써본 올영 스킨 중에서는 청초 토너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어요. 토리든 수분크림이 오특 제품이고, 토리든 세럼도 할인을 많이 하길래 수분 세럼을 먼저 바를 건데, 토리든 라인은 전체적으로 되게 수분감 있고 순한 그런 느낌으로 국민 수분템으로 많이 쓰여지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난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분크림이 이번에 오특 제품으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발라볼 건데, 이렇게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는 엄청 가벼운 그런 스타일이라서 지성이라든지 트러블성이나 아니면 건성분들이 로션 바르기 전에 바르는 용도로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시원하고 산뜻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토리든 라인은. 그리고 토리든 쓴 김에 그냥 쫙 이어서 써보려고 하는데, 토리든의 모이스처 선크림도 제가 써본 올영 선크림 저 진짜 10개 이상 다 정말 자세히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가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토코보 선크림이랑 라네즈 선크림을 주구장창 추천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약간 물빛의 색상이거든요. 뭔가 촉촉할 것 같은 그런 색상인데, 확실히 수분막이 만들어지면서 탱글하니 엄청 시원하게 얇게 밀착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백타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화장 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초코보는 흡수되는 스타일이고, 라네즈도 더 보습력이 풍성한 걸로 흡수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토리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얇은 수분 세럼과 그 수분크림 섞인 것 같은 젤리 맛 같은 게 샥 씌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피부가 얇은 그런 장벽이 무너진 수부지 피부한테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는 겉도는 느낌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겉도는 느낌 없이 싹
젤리 막 씌워지면서 반쯤 안에 딱 흡수돼서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그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오특으로 뜬 게 라로슈포제의 시카 플라스트밤 B5인데 이건 제가 예전에 라로슈포제에서 협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서 보시다시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떨 때 주로 쓰냐면 되게 조금 강한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받는다든지 고주파 시술 이런 거 받았을 때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수면 마스크팩 하는 것처럼 이거를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났을 때 약간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재생 회복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면에 제가 수부지면서 트러블성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조금 막을 씌우면서 무조건 보습이나 영양감이 채워지면서 피부가 자고 일어나면 항상 이걸 바르면 좋아지는데 그때그때 저의 그 유분 정도나 이런 모공의 각질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마에 살짝 비립종이 한두 개 조금 좁쌀처럼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약간 랜덤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드름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이가 있는데 저처럼 그때그때 기복에 따라서 좁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벽이 무너졌다든지 피부과 시술 같은 거 받았을 때 수면팩처럼 쓰기 좋고 건성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아요. 처음에 이게 되게 꾸덕하면서 선크림 백탁같이 일시적으로 이 밤이 하얗게 보이는데 흡수가 되면 좀 다시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샥 마스크팩처럼 엄청 꾸덕한데 약간 살짝 은근 또 시간 지나면 좀 건조해진다는 느낌 좀 받을 수 있어요. 되게 판테놀이 5%나 들어있는 성분을 많이 신경 쓴 진정 재생 크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은데 그때그때 어떨 땐 좁쌀이 나고 어쩔 땐 안 나고 하니까 좁쌀이 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어저께 구매한 게 바로 시카비오 포마드의 리페어 리치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분감이 더 겉도는 느낌이에요. 보면은 약간 이게 연두빛깔, 녹색빛깔 같은 게 도는데 이게 무슨 성분 중에서 청포도 추출 성분인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마데카 소사이드하고 여드름 피부 있잖아요. 여드름 피부하고 예민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성분들하고 비타민 B3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고같이 또 손상된 그런 피부나 아니면은 뒤집어져서 좁쌀 파트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알러지가 확 올라왔다든지 저처럼 장벽이 무너졌다든지 했을 때 정말 재생 연고같이 쓰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마무리감이 둘 다 유분감이 있긴 한데 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고 요거는 연고 유분이 이렇게 뿜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 제가 수부지인데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얘가 오히려 안 나고 굉장히 제가 하룻밤 사이에 그 재생이 많이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성이라든지 장벽 무너짐에 극도로 예민한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비오 포마드를 더 추천드리고 싶고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든지 건성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로슈포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보습력은 얘가 좀 더 높아요. 근데 유분감이 얘가 또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분감에 되게 많이 취약한 지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근데 의외로 유분감에 취약한 사람이 이걸 바르고 자면은 희한하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완전 재생 연고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얘는 수면팩 느낌이고 얘는 정말 다친 부분을 치료해주는 그런 호랑이 연고 같이 그런 느낌이라는 걸 받아서 저는 이쪽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유분감 있는 거를 아침에 바를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도 좀 바르고 싶어가지고 이번 올영 세일에 시카비오 플러스가 할인율이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구매해가지고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둘 다 되게 좋아요. 어저께 이거 구매했는데 약간 슬펐는데 오특으로 이 유시몰 퍼플 코렉터 치약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할인율이 올라가서. 근데 제가 쿠루미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매일 아침 저녁마다 이 쿠루미를 보는 게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뭔가 쿠루미나 마이멜로디랑 콜라보를 많이 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쿠루미 동전 지갑을 이번에 선물로 줬고
이렇게 귀엽게 쿠루미가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근본적으로 이 치약의 역할을 잘 해주는데 제가 완전 커피 매니아거든요. 매일 커피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커피 먹으면 무조건 이빨이 엄청 노래지잖아요. 근데 이게 퍼플 코렉터 역할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너무 심하게 노래지지 않게 중화를 매일매일 시켜줘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몇 통째 계속 구매를 해서 재구매템으로 한 지금 5개째인가 6개째인가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노란 이가 좀 싫으신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약간 파스처럼 엄청 화하고 시원하고 좀 매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맵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너무 시원하고 개운해서 이게 아니면은 그 치약 했을 때 좀 모자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이거 재구매 여러 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거의 다 쓴 거가 있고 이거가 새로 구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또 구매한 게 있는데 너세린의 슬림핏 그 바디 로션이랑 바디 오일 워시랑 사은품으로 있는 걸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처음 써봤는데 이거는 오특 제품은 아니지만 진짜 추천드려요. 이게 바디 로션은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고 사은품인 아로마 오일 워시가 105ml로 용량이 꽤나 큰 편이에요. 그래서 거품이 나면서 동시에 살짝 보습력 있는 오일감 있는 그런 바디 워시인데 진짜 향기가 상상 이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디 오일 워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끄덩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너무 미끄덩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보습을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면서 향기가 너무 좋은데 이솝의 제라늄 바디워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거기에다 장미향을 야생 장미향 같은 걸 조금 가미한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샤워할 때 힐링이 되는 엄청 고급진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 진짜 이거 뭐 바디워시가 필요하면 이거 대용량이 이거 쪼꼬미로 이렇게 세트로 있더라고요. 정말 이 워시도 저도 다 쓰면은 꼭 구매를 하고 싶고 바디 로션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바디 로션을 지난번에 존슨즈 베이비 그 보라색이랑 그다음에 레이비 그 기본이랑 추천드렸잖아요. 여전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기분에 따라서 향기를 바꿔가면서 쓰고 싶어 해요. 금방 좀 질리는 편이라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슬림핏이라고 해서 한혜진 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짝 셀룰라이트를 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조금 분해해주는 그런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룰라이트 분해해주는 그런 성분이 바디로션에 들어가 있으면 피부에 탄력감이 생기면서 겉 피부 표면이 되게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디의 탄력을 잡아주면서 약간 셀룰라이트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20대도 되게 중요하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바디의 좀 늘어짐이라든지 셀룰라이트 누적을 좀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좀 필요했고 괄사랑 같이 하기에도 이렇게 셀룰라이트 분해하는 그런 로션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향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이솝에서 제라늄 그런 리프에다가 뭔가 라벤더 향이 살짝 섞인 듯한 그런 향인데 진짜 고급지게 향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저는 이 너세린이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추천을 안 했는지 이 정도면 향기 마케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뭐 반얀트리 호텔이나 파크하얏트 호텔 가면 날 것 같은 그런 호텔 어메니티의 고급 스파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워시하고 바디 로션을 같이 쓰면 그 바디에서 그 잔향이 약간 너무 좋아요. 아로마 오일 향 같은 게 슬쩍 나거든요. 근데 진짜 힐링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이솝 스타일 향기 좋아하는 분들, 스파 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너세린 시리즈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바디 로션이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건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모자르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일 워시랑 같이 세트인가 봐요. 오일 워시가 촉촉하니까 바디 로션이 약간 산뜻하고 가벼워도 서로 보완이 돼가지고
같이 쓰면은 향기도 배가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구매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이라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특도 아닌데 제가 너무 열을 내가지고 한참 추천을 드렸는데 내돈내산 제품이고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 17의 전 상품이 거의 다 특히 브러쉬 라인하고 스펀지 라인들이 오특으로 할인이 확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스튜디오 17에는 이 대왕 퍼프 너무 유명하잖아요. 대왕 퍼프 초보자분들이 아침에 후루룩 바르기에 되게 좋고 조금 더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바르고 싶으면 이 삼각형 퍼프도 괜찮거든요. 제가 물을 적셔서 지금 약간 이렇게 물 얼룩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좀 더 야들야들해요.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약간 촉촉한 그런 베이스랑 합이 좋은 것 같고 대왕 퍼프 같은 경우에는 타입 상관없이 다 잘 받는데 조금 더 텐션감이 있기 때문에 세미 매트에서 매트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느낌. 이걸로 세미 매트 바른다고 큰일 나진 않지만 저는 촉촉이의 광감을 살리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너무 좋아. 얘는 진짜 기분 좋고 얘는 좀 빨리 대충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거가 쉬어 퍼프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쉬어가 그려있는 걸로 팡팡 쉬어 퍼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해서 구매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쉬어 에디션이 대거 나왔는데 저는 요즘에 이 쉬어 에디션에 브러쉬 비누 있잖아요. 브러쉬 클렌저 비누 이거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쉬어 에디션이 귀엽기도 하고 되게 활용도 좋은데 안에 빨래판처럼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어서 오리지널 버전보다 여기다가 이제 대면서 브러쉬를 이렇게 비누칠한 다음에 빨면 잘 빨려가지고 귀여움도 챙기고 활용성도 챙겨가지고 브러쉬 깨끗하게 빨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브러쉬가 진짜 짱 많거든요.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이 브러쉬 세트 에디션인데 요거는 약간 페이스 같은 게 있는 쉬어 에디션이고 요거는 좀 더 아이 쪽으로 집중한 그런 쉬어 에디션이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아까워가지고 못 열어봤는데 쉬어를 좋아하시는 약간 10대에서 20대 분들이나 좀 휴대용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그 대신 제가 리뷰를 좀 읽어봤는데 쉬어 에디션에 있는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보다 그냥 오리지널 버전 브러쉬가 더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리뷰에. 근데 실제로 그냥 외관으로 봐도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디다 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5개 중에서 지금 3개만 나와 있는데 보통 그런 휴대용, 여행용 좀 이렇게 대가 짧은 브러쉬가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더 많이 고가인 피카소 브러쉬 견줄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 시중에 나오는 거 치고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디테일 브러쉬 오리지널 버전 5정 같은 경우에도 입문자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고 사이즈도 좀 잘 나왔고 솔도 되게 재질이 생각보다 섀도우 픽업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싱글로 구매하신다면 여기에서 좀 잘 나온 게 노즈 쉐딩 브러쉬 겸 블렌딩 섀도우 브러쉬거든요. 요거 사이즈가 정말 코어 쉐딩 잡거나 블렌딩 하기가 딱 좋아가지고 여행용 버전에도 이 사이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넥이 긴 거가 저는 좀 더 브러쉬 통에 꽂아놓기 좋아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스튜디오 17에서 브러쉬를 대거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브러쉬가 정말 다양하게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게 빅팬 브러쉬 같은 경우에 파우더하고 쉐딩, 특히 쉐딩 할 때 외곽에 쓸어주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쉐딩 브러쉬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라인 딱 잡아줘가지고 얼굴 제대로 깎고 싶을 때 괜찮고 종류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게 결정장애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디테일 아이 디파이닝 브러쉬도 괜찮거든요. 브러쉬가 좀 모아지면서 눈꼬리 부분 잡기에 좋아가지고 이것도 좀 포인트 섀도우나 아이라인 브러쉬가 없다, 좀 정교하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721이에요.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듀얼 실리콘 블러셔 브러쉬라고 그래서 약간 크림 블러셔나 리퀴드 블러셔 같은 거 바르는 투웨이 그런 볼터치 브러쉬도 있고요. 또 꽤 잘 썼는데 저 리퀴드 블러셔 바를 때 퍼프로 바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핑거 퍼프라고 해가지고 이거 5종 있는 거 이것도 되게 다부지고 케이스도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꺼내서 쓰려고 빼뒀는데 애교살 브러쉬 333이에요. 근데 브러쉬 끝에가 조금 이렇게 좁게 모여 있어서 디테일하게 잡기 좋아 보여서 스튜디오 17에 있는 총알 브러쉬 중에서 눈 화장하기에 개인적으로 제일 제 취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글로 만약에 하나씩만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3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작은 부분에 하는 걸로 디테일 아이 디파이닝 브러쉬 721, 애교살 밑에라든지 아니면은 좀 디테일한 총알 브러쉬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333, 그리고 노즈 쉐딩 겸 블렌딩 브러쉬 좋아서 이거는 2개 정도 갖추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오특으로 가장 또 기대되는 게 바로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인데요.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과 더불어서 제로 그래비티 쿠션이 리뉴얼돼서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근데 네이밍 마케팅부 진짜 열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올영 세일 직전에 네이밍에서 쿠션 새로 나온 거 신상 시딩이 왔거든요. 어떻게 이걸 안 보여줘. 그래서 이거 딱 일정 맞춰서 보내느라고 되게 힘들었겠다. 이게 진야님이랑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디렉터 진야님 여기 시딩 키트에 약간 네임카드 같은 거, 사원증 같은 것도 있고 너무너무 힙한 느낌의 이런 그것도 있고 머리가 지금 분리돼서 약간 징그럽긴 한데 레고 느낌으로 필통 막 이런 거 있고 힘들어. 제로 그래비티 커버업 쿠션으로 리뉴얼이 돼서 다크닝 같은 문제가 보완이 되고 하게 나왔대요. 그래서 커버력 높은 분들은 이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라이트 사은품으로 주는 것도 여기 들어있네요. 시딩 보는 재미도 있죠. 레이어드 핏 쿠션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스타라이트 에디션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기존의 레이어드 핏을 잘 썼는데 다 떨어져서 새로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적인 감성, 에스파 1집 감성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힙하게 이쁜 케이스로 쓸 수 있어요. 19N, 21P, 21Y인데 셋 다 좋거든요.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게 21P예요. 21P를 얼굴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케이스가 이렇게 예쁘게 좀 펄감이 있어요. 실버 펄 같은 느낌? 기획 세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같이 들어있는 걸로 그 올영 오트 거기서 봤거든요. 제로 그래비티 커버업 쿠션 같은 경우도 정말 힙하게 생겼는데 기존이 건메탈 같은 그런 차콜 컬러였다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블랙을 더 보탰는데 완전히 블랙은 아니고 되게 고급스럽게 이 진야님 미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에스파 감성? 약간 그런 느낌을 항상 좀 일관되게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진야님 취향 같은 거가 여기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둘 다 너무 예쁘거든요. 커버력 높은 거는 그냥 올영 쿠션을 모아서 리뷰를 해볼게요. 그때 한번 써보도록 하고 저의 경우에는 유분이 되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약간 비립종이 났고요. 이마에 많이 건조한 시기 그때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트러블성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유분이 많이 나올 때는 무너짐이 좀 있었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유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그렇게 무너지는 그 문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수부지에서도 약간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더 잘 맞는 것 같고 근데 저 빼고는 대체적으로 다 너무 잘 쓰는 것 같고 저도 건조해지니까 이게 이쁘게 더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코초님이 이렇게 쓰는 거 보고 저도 따라서 해봤는데 스파츌러를 이용한 다음에 쿠션 퍼프로 두들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고 엄청 얇게 밀착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 21P 컬러가 나중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컬러가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됐었대요. 일본에서도 출시했던 21P가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시딩으로 그때도 받아서 써봤는데 색상이 너무 맑고 화사해서 컬러가 제가 원래 홍조가 많지만 자체적으로 언더톤도 핑크 베이스인 봄웜톤이거든요. 화사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고. 상아색은 상아색대로 또 매력이 있고 핑크 베이스는 핑크 베이스대로 또 동화 현상으로 또 매력이 있는데 이게 봄웜톤인 저에게 일으키는 그런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레이어드 핏 중에서 저하고 색깔이 제일 잘 맞았어요. 봄웜톤 17호인 저에게. 근데 17Y도 예뻤잖아요. 상아빛 도는 거. 그래서 17N인가? 그것도 홍조 많은 분들이나 상아빛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엄청
레이어드 핏이나 제로 쿠션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쿠션이 바르기가 되게 쉬운데 이게 위에 얹어져서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드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밀착력이 떨어지면서 지속력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파운데이션보다. 근데 네이밍 쿠션들은 전체적으로 레이어드 핏은 촉촉 파운데이션을 넣은 느낌이고 제로 쿠션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넣은 느낌? 이라서 밀착력이 약간 파운데이션처럼 좋아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케미만 잘 맞으면 되게 깨끗하게 유지가 돼서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코 밑에 홍조나 다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 겹 발랐을 때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았고 전체적인 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화사하게 잡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커버력이 자연스러운 쿠션이니까 가지고 계신 그 뭐 루나나 더샘이나 뭐 컨실러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크나 홍조 같은 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더 커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예쁘죠? 피부 광택감. 그래서 수부지한테 잘 맞는 쿠션이고 수부지에서 너무 지성으로 확 흘러가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건성한테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제 목이랑 뭔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잖아요. 무조건 좀 맞춰주면 훨씬 더 예뻐 보여요. 코스놀이 톤업 크림을 제가 여기 발라줄 건데 코스놀이 제가 공홈 사이트에서 구매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올영 세일부터 드디어 할인이 공홈만큼 혹은 공홈 이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올영에서 구매하셔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파우더는 제가 오특 제품 안 가지고 있는데 어퓨의 워터락 파우더가 오특으로 있더라고요. 뭔가 민감성인 저에게 뭐가 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있어서 그냥 보송한 파우더를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어바웃톤 파우더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실버로 예쁘게 패키징이 리미티드일걸요? 이렇게 판매가 되거든요. 1호로 화사하게 부분적으로 유분이 나올 것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줄 거예요. 작년에 파우더 리뷰 있잖아요. 그 리뷰에서 비교해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가장 깔끔하게 유분을 오래 잡아주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지닌 깔끔 파우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에서 수부지면 어떻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좀 지저분하게 기름이 나오잖아요. 진짜 좋아요. 되게 매끈하게 요철 같은 거나 유분 같은 게 깔끔하게 잡히고 그 상태가 되게 오래 지속이 되고 저는 중요한 촬영 있으면 무조건 어바웃톤 파우더를 챙기거든요. 사진에서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건성분들은 조금 건조함을 느낀다고 들었어요. 헤라가 란제리하고 체리쉬하고 기획 세트가 오특으로 있었거든요. 란제리는 웜핑크고요. 약간 코랄 섞여있는 미지근 핑크라서 두루두루 잘 받고 체리쉬는 조금 미지근 쿨한 채도가 살짝 체리에서 빠져있는 그런 쿨 로즈 체리? 쿨톤 분들이 내추럴하게 쓰기도 좋고 가을디 분들이 혈색 느낌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거든요. 좀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레드기가 있기 때문에. 란제리 저도 주문했는데 제 거는 유통기한이 2025년 2월까지더라고요. 란제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핑크 립 찾으시는 모든 계절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 그 쿨톤만 여기에서 웜기를 많이 감지하실 테니까 비추입니다. 근데 은근 이게 여쿨한테도 예뻐요. 핑키하니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봄 소프트 베스트 립이라고 추천드렸던 저의 최애 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리쉬를 안쪽에 넣어볼게요. 체리쉬는 생각보다 새빨간 체리 느낌이 아니라 약간 뮤트함이 한 방울 있어요. 채도가 좀 빠져서 너무 진하지 않게 붉은 혈색 느낌으로 조금 미지근 쿨하게. 그래서 저는 이 체리쉬 같은 경우에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채도가 좀 더 강렬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여기 안에다가 롬앤 체리밤을 뭔가 한 방울 끼운다든지 아워글라스에 더 딥한 레드를 끼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채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의외로 체리쉬 단독으로는 조금 모자란 느낌 들고 베이스 립 같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추럴한 데일리 쿨톤 립 느낌이죠?
웜톤이 써도 붉은기 때문에 두루두루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 딥한테도 이게 은근 되게 예쁘게 잘 받아요. 제니픽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라이트한 느낌이 더 잘 받는다, 은은한 게 잘 받는다 한다면 란제리를 추천드려요. 저는 솔직히 체리쉬보다 란제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긴 합니다. 봄 소프트 타입이라서. 그래서 다시 란제리로 되돌렸어요. 이렇게 해서 란제리까지 거의 5특 제품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또 볼게요. 안녕!